공공조달의 룰 그 두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려면 룰을 알아야 하듯 공공조달의 룰은 크게 세 가지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조달사업법입니다. 어떤 발주처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니 오늘 이 세 가지 핵심 법령 체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3대 법령 체계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조달의 룰은 매우 명확합니다.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대 법령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공통적으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기획재 정부가 소관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고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의 고유 업무, 예를 들어 나라장터나 MAS, 혁신제품 구매 등에는 조달사업법이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조달청 업무는 조달사업법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계약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공공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법령입니다. 소관부처는 기획재 정부입니다. 이 법은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되며 한국전력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도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훈시적 규정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만 입찰 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될 경우 입찰자에게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목적 달성, 재정 부담 최소화,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용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훈시적 규정이 어떻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입찰자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구속력은 세 단계를 거쳐 발생합니다. 첫째, 법령 제정 단계에서 기획재 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둘째, 공고문의 반영 단계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공고서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력 발생 단계에서는 입찰자가 공고 조건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의 조건을 정밀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교육청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적용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들입니다. 지방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계약법과 유사하게 경쟁, 투명성, 공정성을 지향하지만 지방자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감독하는 주민참여 계약감독제와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이 바로 지방계약법만의 고유한 제도들입니다. 지방계약법만의 4대 고유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지방자치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계약법에는 4가지 고유한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계약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주민대표가 직접 감독자로 참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주민 통제를 강화합니다. 둘째,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자의적인 계약을 방지합니다. 셋째, 수의계약 내역 투명 공개는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와 선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특혜 시비를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계산계약 특례는 긴급 재해복구 시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계산계약을 허용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 고유 제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달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의 모든 것을 담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수요기관 대신 계약을 대행하는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나라장터 GEB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며 MAS 즉 다수공급자 계약과 같은 중요한 조달 제도의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수조달 물품이나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등 정책 조달의 핵심 수단들 역시 조달사업법에 근거를 둡니다. 즉,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의 고유한 업무와 핵심 제도인 MAS, 혁신제품, 나라장터 등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나라장터, GEB는 조달의 모든 것을 한 곳에 담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조달사업법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투명성 강화, 행정 효율화, 비용 절감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입찰과 계약 과정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조달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입찰 공고부터 개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자입찰,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계약, 그리고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하는 대금 청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MAS 종합 쇼핑몰 운영, 물품 식별 번호 부여를 통한 물품 목록 관리,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관리도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MAS 다수공급자 계약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쇼핑몰처럼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하는 방식이죠.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공급자가 제품을 MAS 쇼핑몰에 단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둘째, 조달청이 규격, 가격, 품질 심사를 통해 등록을 완료합니다. 셋째,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합니다. 넷째, 구매 확정 후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자에게 대금이 지급됩니다. MAS의 장점은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정부는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대 법령의 핵심 내용을 비교표를 통해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비교 문제에 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적용 주체는 국가계약법은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은 지자체 및 교육청,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입니다. 소관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입니다. 법적 성격은 모두 특별법이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훈시적 규정, 조달사업법은 조달청 업무습권 법령입니다. 핵심 제도로는 국가계약법의 경쟁 입찰 원칙, 지방계약법의 주민참여 감독 및 계약심의위원회, 조달사업법의 나라장터와 MAS 등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국가계약법은 공기업에 준용되고 지방계약법은 재해복구 계산계약 특례가 있으며 조달사업법은 물품 목록 관리 및 비축 물자 운용을 담당합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는 발주처가 국가면 국가계약법, 지자체면 지방계약법, 조달청 업무는 조달사업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 두 법령은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계약법만의 고유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들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통 원칙으로는 모두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점, 경쟁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입찰 공고에 반영될 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만의 특징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준용된다는 점,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중앙집권적이라는 점,
그리고 WTO, GPA 국제 조달과 직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계약법만의 특징으로는 주민참여, 계약감독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의계약 내역 투명 공개, 그리고 재해복구 계산계약 특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분권적인 지방계약법에 고유한 제도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서는 지방계약법에만 있는 제도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민감독, 심의위, 수의공개, 계산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 적용 우선순위, 즉 특별법 우선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계약에서는 민법 위에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법이나 기본법에 없는 사항이 있을 때만 민법의 일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법, 녹색제품법, 혁신제품법 등 개별 정책 목적을 가진 특별법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둘째, 조달청 업무와 관련된 조달사업법이 나라장터, MAS,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적용됩니다. 셋째, 공공계약의 뼈대이자 입찰, 낙찰, 계약, 이행 전 과정을 규율하는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이 기본법으로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법령들의 규정이 없을 때만 계약 자유, 신의성실 원칙 등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통해 훈련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 즉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례 1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하려 합니다. 어느 법령이 적용될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부처, 즉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례 2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하천 정비 공사를 발주하려 합니다. 어느 법령이 적용될까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사례 3입니다. A 기업이 나라장터 MAS에 사무용 소모품을 등록하여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일까요? MAS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즉 조달사업법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발주처 또는 주관기관을 통해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예상 문제 3문항과 핵심 해설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법령 적용 주체와 고유제도 구분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기본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정답은 지방계약법입니다.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고유제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국가계약법과 완전 동일한 절차 적용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유사하지만 주민감독, 심의위, 계산계약 등 고유한 제도가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 GEB를 운영하고 MAS, 벤처나라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률은? 정답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라장터, MAS,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청의 주요 업무와 제도는 모두 조달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제2장의 핵심 요약과 학습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에 적용되며 기획재 정부가 소관합니다. 공공계약의 뼈대 법령으로 훈시적 규정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준용되며 GPA 국제조달과 직결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용되고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주민참여 계약감독,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공개 및 계산계약 등 4대 고유제도가 특징입니다. 조달사업법은 조달청 업무 전반에 적용됩니다. 나라장터 GEB 운영 근거, MAS 다수공급자 계약 근거, 혁신제품 및 벤처나라 근거, 그리고 물품 목록 관리 및 비축물자 운용을 담당합니다. 이 핵심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공공조달의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